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미대생 셀러님이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쵸? 예, 반갑습니다.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께 우리 미대생 셀러님의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중국 구매 대행을 진행했고 지금은 중국 구매 대행과 더불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찾아뵙게 된 미대생 셀러라고 합니다. 미대생 셀러님은 저희가 딱히 부른 적이 없는데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지나가다가 알려드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아, 그래요? 사실은 미대생 셀러님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구매대행 셀러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매대행 셀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모시게 되었고요. 구매대행을 지금 주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반드시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저는 지금 네. 병행 수입을 시작했는데 네. 그냥 일반적인 사입 방식이 아니라 네. 브랜드화해서 제가 직접 브랜드에 맞는 상품들을 직접 소싱해가지고 제조하고 지금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과 그리고 병행 수입 그리고 브랜딩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는 거에 대한 비슷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돈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예, 구매 대행 하던 분들은 그냥 현찰로 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미대생 셀러님은 구매 대행을 지금 충분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왜 이거를 또 자신 있게 시작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제가 지금 중국 구매 대행을 진행한 지가 개월수로 따지면은 1년 7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꽤 오래 하셨네요. 네. 나름.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번에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되게 매력적인 사업인 거는 맞아요. 당연하죠. 적은 자본을 들여서 재고 없이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으니까 되게 매력적인 사업인데 근데 그거에서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업체의 상품을 팔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거기서 갑자기 이제 공급을 끊거나 구매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재고 없다고 출고도 안 시켜주거나 가격이 갑자기 바뀌거나 아니면은 더 이제 구매 대행에서 가장 힘든 부분들 상표권 문제라든지 지재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맞닥뜨렸을 때 조금 휘청휘청거릴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진행하면서도. 구매 대행이 매력이 있는 비즈니스가 맞아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브랜드 위주로 많이 팔잖아요. 네. 그리고 모델명 위주로 팔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델이 신상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정말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 가격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게 많아요. 네. 뭐 좀 더 저렴한 루트를 아는 거는 오래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상품이 쏟아지니까 이 새로운 상품에 대한 고인물은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재권이나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팔다 보니까 이제 누적된 피로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데 이거 그래도 괜찮지만 네. 이제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으니까 새로운 파이프라인 네. 브랜드 병행 수입을 시작하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두 개 다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예, 두 개 다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원 혼자서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이랑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세요 지금은? 지금 구매 대행 전담만 해주는 직원이 2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품 등록은 따로 알바를 두고 있는데 시간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3명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예전에 왔을 때는 혼자였었죠 직원. 역시. 알바 한 명밖에 없었죠 그때는. 와, 그래도 1년 사이에 많이 성장하셨네요. 차도 얼마 전에 사셨다고 들었어요. 차요? 네. 싼 거 하나 깡통. 구매 대행을 하다가 브랜딩을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장단점이 있을 텐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네. 구매 대행을 하다가 브랜딩을 하면서 느낀 점 하나랑 네. 그리고 구매 대행과 이제 브랜딩 이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네. 일장일단이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구매 대행 진행하다가 브랜딩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든든하다였습니다. 든든하다. 굉장히 든든하다. 매출이 아직 안 났는데도. 네. 왜 그러냐면 구매 대행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상표권이나 지재권 관련된 이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게 손쓸 수가 없는데 반대 입장이 된 거잖아요. 이제 제가 상표권을
취득하고 이거를 이제 하나의 방패로 삼아가지고 허가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하지 말아라, 내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적 있어요? 최근에 2번 있었습니다. 오, 다 내려주시나요? 네, 다 내려줍니다. 그래도 다들 매너들이 좋으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가 없었을 때 상품을 파는 경우에는 그 같은 상품을 여러 명이서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브랜드를 내고 상표권을 내면서 그 상품에 대한 상표권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다 보니까 같은 상품 팔더라도 제가 좀 더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큰 되겠네요. 메리트가 됩니다. 그래도 제가. 1년 전에는 구매대행 중국 구매대행 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갑자기 또 중국 구매대행 그런 건 아니죠? 중국 구매 대행도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발전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너 버리고 얘한테 갈아 사는 게 네. 아니라, 그렇죠? 이제 다른 분들이 네.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네. 제가 이제 브랜딩하고 병행 수입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음. 중국 구매 대행을 어떻게 했냐고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겠네요. 같이 직원분이 열심히 돌려주고 계시고 저는 이제 관리만 하는 이제 입장이고 저는 이제 좀 더 브랜딩을 키우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힘든 점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많았습니다. 병행하면서 하려는 것도 힘들고, 네. 예. 그리고 재고를 사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부분이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브랜드 작업이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같은 상품인데도 브랜드를 입힌다는 게 뭘까 네. 그걸 고민을 해봤는데 먼저 브랜드 스토리를 짜고 그거에 맞는 이제 상품을 고르고 그 상품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패키지도 따로 저희가 이미지에 맞게 제품에 맞게 제작해야 되고 그 안에 설명서 또한 저희가 커스텀 해야 되고 제품의 로고도 박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일련의 과정이 돌아가는 게 저는 브랜드이지 않을까 브랜드 작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품 상세 페이지도 톤 앤 매너 맞춰야 되잖아요. 그것도 네, 힘들었을 맞습니다. 거예요. 예. 사진도 직접 다 찍어갖고 그걸 다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들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패키지 디자인도 제가 직접 하고요. 로고 디자인도 제가 직접 하고 사진도 직접 찍고 상세 페이지 직접 찍고 아직 제가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이거를 다 진행을 했는데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이걸 하면서 네, 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실제로 2kg가 빠졌더라고요. 진짜요? 혼자서 다 네. 이것저것 다 하려니까 힘들었고. 이것저것 하느라 힘들었고 그 다음에 더 이제 큰 거는 자본금이었습니다. 많이 들어갔나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상품을 가져온 게 2,000개를 네. 가지고 왔고 다음 상품을 이제 지금 1,000개를 생산을 들어갔는데 네. 다 합쳐서 지금 한 4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매 대행으로 번 거를 지금 다 썼습니다. 브랜딩 작업에. 그래요. 너무 많은데? 1,000만 원도 할 수 있는데 있기는 조금 느리긴 하죠. 느리긴 한데 네. 패키지 작업을 하고 제품의 로고를 박으려면은 네. 최소 수량이 1,000개 정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쵸. 500개에서 1,000개 사이를 요구를 하죠. 네, 그거를 맞추려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쵸. 기본적으로 상품 하나 하는데 네, 한 1,500에서 2,000 사이는 네. 사실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예. 그거에다가 저는 또 KC 인증이 들어가는 상품들만 일부러 고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증에 대한 비용도 같이 들어갈 무시할 수 거고 없죠. 그거 상품 하나 추가될 때마다 상표도 다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비용도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많이 들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커피숍 하나 차릴 돈보다는 싸네. 그렇죠. 예. 근데 뭐 이거를 뭐 상대적이니까요, 자본금은. 그런데 이제 브랜드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팔아야 할 제품이 있어야지 뭘 하죠. 일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미대생 셀러님이 이제 브랜딩을 해서 상품이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2주 조금 넘었나? 2, 3주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주 월요일 날 출고량이 80개가 넘었다고 들었어요. 80개요. 네. 이제 따로 손을 안 대더라도 자연스럽게 구매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뿌듯한 거죠. 상품 한 개로 네. 누구 때문? 농담이고요. 본인이 잘해서 그런 거지 뭘. 예. 사실 중국 구매대행이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조금 더 손이 더 많이 가는 브랜딩 쪽으로 가는 모습이 제 입장에서는 제가 미생셀러님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때부터 알았잖아요. 그쵸. 네, 완전 정말로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난 거잖아요. 어떻게 따지면 지금 이제 한 중학교 정도 된 것 같아요. 엄청 잘하시고요. 좋습니다. 미셀님의 브랜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텐데요.